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8시 시작으로 원보치수 활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보치수 방에서 닉네임 경연보 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김경연입니다. 음, 저는, 어, 본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만의,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강의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 사업자들,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된 시크릿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에 시작해서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은 많은 연습 매매하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5월 달에 등록을 하고 5월 한 달 동안에는 10만 원으로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 속에서 청산도 당하고 손실도 당하면서 어, 그 한 달 동안 저의 멘탈이 많이 노하우도 생기고 멘탈도 그리고 기본 원칙도 세워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6월부터 5월 달 한 달 동안에는 원보 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매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청산당하고 손실도 당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모님의 강의를 따라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줌 강의라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런 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주변의 분들을 찾아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매 시간 우리 6.4 시그널 아주 좋은 시그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6.3 시그널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 체크를 시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어떻게 하면 어, 그림이 이격이 어떻게 났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는 들어가면 조심해야겠다는 저만의 어, 매매 일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5만 원을 넣어서 2주 만에 100만 원을 만들고 또 2주를 또 반복해서 그렇게 100만 원을 만드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으로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노하우들을 잘 많이 익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어, 지금 4.0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 시간마다 체크를 했었지만 그 매 시간 체크를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코인을 진입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거에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이 그런 시간을 단축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4.0에 맡기시면 이런 힘든 일, 우리 트레이딩은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시간 들인 것만큼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데 4.0. 4.0은 그 시간을 단축하고요. 5.0은 훨씬 더 어, 좋은 게 조금 있으면 나올 거죠. 그러면 4.0이 무엇인지 먼저 안내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오토보 4.0이란 원봇을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을 가지고 바이낸스 계정에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진입을 하는 AI 봇이에요. 그래서 4.0의 기능에는 롱, 숏, 포지션을 자동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서 최소 우리 정찰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소액으로 진입을 해서 레버리지랑 추가 자산을 자- 어, 고객이 원하는 레버리지랑 그리고 자산 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익절과 손절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도
3개, 6개, 10개.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면 매매는 하지 말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온, 오프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토봇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서 신경이 덜 쓰이게 되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청산율도 낮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토봇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매도가 끝나면 조금 더 있다가 또 오토봇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용 후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4.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도해야 될 타점은 본인이 알아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복 지수의 시그널과 어느 정도 어, 매수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원복 지수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원복 지수는 코인 시세의 동향과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수이죠. 첫 번째로 스코어 점수, 두 번째 교차와 이격, 세 번째 6.4 시그널이라는 세 가지의 큰 시그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코어 점수가 무엇인지 우리 지금 FOC 홈페이지가 다시 또 바뀌었죠. 예전 전산으로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여기 보면 전 스코어, 현재 스코어, 변동 스코어라는 게 있고 전 시세, 현재 시세, 변동 시세라는 시세가 나타나 있고요. 지금 8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업데이트,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세력의 움직임을 알려주는데 지금은 8시 5분, 현재 스코어는 8시 5분이 되겠고 전 스코어는 1시간 전인 7시 5분 정도의 스코어 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변동이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별로, 순위별로 나와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어, 상승한 거,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가장 적게 어, 변동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차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점수화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시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아까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 스코어가 점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 시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은 그래프에서 빨간 색깔은 시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파란 색깔은 원복 지수.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을 선행해서 알려주는 지수죠. 그래서 이 원보 지수는 파란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에는 0점부터 해서 플러스 250점 이상일 때는 고점을 나타내고요. 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50 이하는 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50점 이상일 때는 고점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50점일 때는 저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장이 좋을 때는 250점이 아닌 500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시세의 상황이 조금 폭락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점이 아닌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00점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자, 메이커라는 코인의 전 시세가 231.8, 그리고 현재 시세가 248점이라는 고점이 나왔죠. 그래서 차트를 열어보았더니 차트에 260점이라는 점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세가 880 USDT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880이라는 시세를 가지고 제가 이제는 고점에 왔으니까 아래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11점이라는 전 스코어 점수와 마이너스 189점. 그러면 저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차트를 열어보았더니 마찬가지 차트에서도 마이너스 240점이라는 점수를 나타냈고요. 시세도 0.238. 그래서 시세도 이걸 알아놓으면 이걸 시세를 응용해서 롱이라는 타점으로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250점 말고도 이렇게 고점인 이 상황에서는 시세의 상황이 아주 상황이 장이 좋은 시기였을 때 500점까지 점수가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해서 매매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차와 이격. 자, 교차와 이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시세는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원보 차트는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 대비 현 점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시세는 우리 세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중에는 원보 차트를 따라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0점에서 30점 이상인 점수를 보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 교차가 많이 일어난 것을 찾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교차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격이 일어났을 때도 시세 대비 현 시세는 하락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원보 차트 따라 시세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올 확률은 70%가 되고요. 원보 차트가 시세를 따라올 확률은 30%가 돼요. 그래서 우리 원보 지수는 100%의 확률이 아니라 70에서 80%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차 시그널과 이격 시그널 중에서는 교차로 일어났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일어난 후 바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세가 따라올 경우, 원보 차트가 따라올 경우에는 N시간 후에요. 그래서 이격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이후에는 더욱 이격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반 교차가 일어났고 점점 이격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 점수 대비, 현 점수 대비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가장 많이 이격이 난 타점을 찾으셔가지고 정리 시그널, 원보 차트와 시세가 만나는 이곳이 정리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에 시세가 있고 원보 차트가 있죠. 이격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난 다음 파랑인 시세와 원보 차트와 시세가 만나는 요 포인트 지점이 이제 정리해야 될 매도 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내가 매매를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나지 않도록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듯이 내가 수익을 보려면 우리 원부 차트를 매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야 될 시그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원보드의 공식표죠. 자, 누구나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는 거 누구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점 시그널인 곳, 그리고 고점 시그널인 곳, 그리고 현물에서는 매도존이 있죠. 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진입해야 있을 때는 관망하시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익을 내다 보면, 매매를 하다 보면 개미 털기도 하고 개미 꼬시기도 있죠. 항상 이 가운데 관망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그런 거에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나라도 뭔가를 진입하고 싶어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하시게 된다면 이 관망하는 시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개미 꼬시기와 개미 털기에 많이 당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매매하는 게 재미가 없게 되고 멘탈도 조금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보 지수와 시세가 같이 움직이는 것은 관망. 그리고 이격이 낮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린 관망존, 여기 관망해야 될 가운데 존에 있죠, 시세가. 이럴 때는 그냥 패스해서 관망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범위 안에서 시세와 원부 차트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교차도 일어났고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자, 이럴 경우에 여기 타점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최고로 좋았겠죠. 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이격난 것들만 찾으셔서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범위 안에 많이 벌어진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롱으로 올라가는 포지션, 여기는 숏으로 내려가는 포지션으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전산이 바뀌었지만 지금 바뀐 전산에도 마찬가지 2일과 일주일의 방향이 같은지를 꼭 보셔야 돼요. 2일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일주일 차트는 그림이 다르다면 그런 건 패스. 그래서 2일과 일주일의 그림 모양, 이격이 난 모양이 똑같은지 그리고 같은 방향성이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차트에서 이렇게 봤으면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에 가셔서 정말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 확인하는 것까지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그널인 6.4 시그널이에요. 자, 6.4란 세력이 급격히 빠져나갔을 때 나오는 원본만의 특별한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회사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스코어예요. 그래서 시세가 상승하는 중에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다. 하락하는 중에 발생한 6.4는 더 이상 세력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 스코어 점수도 6.4, 현재 스코어도 6.4. 이렇게 6.4, 6.4가 둘 다 있었을 때를 6.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상승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6.4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세력이 여기 파란색이 세력이죠. 세력이 여기까지 끌어내리고 빠져나간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고점이 발생한 시세는 이제 세력이 빠져나간 곳까지 점점점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세가 이렇게 세력을 따라 내려가는 상승 중 6.4 시그널이고요. 반대로 시세가 쭉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다가 6.4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세력은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고 여기 파란색의 세력이 나간 그림이 나오죠. 여기까지 시세가 상승하겠구나라고 보는 시세 하락 중 6.4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원보 지수는 약간의 고점과 저점이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약간이 나와요, 시세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파란색 시세에서 우리 원보 지수가 나타낸 고점까지 이렇게 같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후 6.4에서 세력이 빠져나간 위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끌어내리고 고점으로 올라가는 6.4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시세가 고점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앞에 약간의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거기까지 고점이 올라온 후 이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6.4에서 6.2 또는 7, 7.0 또는 5.3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래프에서 아주 수익이 조그만한 곳에서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보 6.4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보 6.4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6.4가 이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본 시세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중간의 위치쯤에 6.4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럴 때도 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네 번, 네 시간에서 네시간이 흐른 후에, 아직까지 위치에 많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세력이 빠져나간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입을 하지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는 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 진입을 하다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시세가 세력이 빠져나간 위치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위험한 신호로 보시고 진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6.4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은 좀 추천을 하지만, 예전에 6.4에는 펀딩비가 있어서, 아주 센 빔을 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최근에는 펀딩비가 많이 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6.4 들어갈 때는 꼭 손실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펀딩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6.4 말고도 그냥 일반 우리 코인 매매를 할 때에도 요즘은 펀딩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펀딩비는 선물과 선물의 가격을 롱과 숏 보유자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펀딩비가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숏 포지션일 때 마이너스 이런 높은 점수들이 나왔을 때, 펀딩비가 높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숏 포지션이 아닌, 롱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포지션을 롱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펀딩비가 마이너스 1.0%가 있고,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2시간 27분 45초라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 27분 45초 뒤에는 펀딩비를 이만큼 뗄 거야 라고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진입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펀딩비가 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펀딩비 카운트다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4로 메탈이 6.4 시그널이 나왔을 때 펀딩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9가 나왔고, 계속 관찰했더니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숏 포지션이 아닌 롱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같은 날 똑같이, 이 1시간 38분이 지난 후에 제가 또 펀딩비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펀딩비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7로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딩비가 줄고 있구나. 이거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숏으로 다시 재진입을 해서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코인을 진입할 때 펀딩비가 변하는 걸 조금 관찰한 다음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펀딩비가 있었을 경우에는 내가 진입한 펀딩비가 계속 오르는지 또는 펀딩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서 내가 숏으로 해야 될지 롱으로 해야 될지를 조금 관찰한 다음에 진입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이 경우 마이너스 1.7이라는 경우에 내가 롱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더 손실이 났겠죠. 그래서 앞서 관찰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진입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 거래하기 전에는 꼭 이 주의사항만큼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인의 현물이 무엇인지,
선물 거래가 무엇인지. 우리 선물 거래하다 보시면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소 사용 방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또한 바이낸스를 제가 구독을 하고 나서 바이낸스 매매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거는 영어 단어부터 퓨처가 무슨 뜻이고 스팟이 무슨 뜻인지부터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입절, 손절, 예약 매도하는 방법들을 익혀서 하나하나 익힌 다음에 그리고 유튜브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거래 방법도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 교육에 여러 강사님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매매를 시작하셔서 한 달 동안에는 실습하는 기간으로 아주 많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서 그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적은 비용으로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카톡방에 올라오는 수익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수익도 내고 싶고,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시드가 많이 쌓이지도 않고, 그래서 더 시드를 더 늘리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돈 다 없어질 각오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냥 없어진다. 한 달 동안 이 연습하는 동안에는 내 시드 그 돈 넣어놓은 연습으로 넣어놓은 돈은 그냥 없어질 걸 각오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청산도 당해봐야, 내가 이럴 때는 청산이 당하니까, 주의를 해야겠네. 라는 그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여유 자금으로 꼭 하시고, 레버리지는, 1에서 3배 정도만, 5배 이상 절대 하지 않기를 음,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경우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조금 생기게 되면 이제 어,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다른 계정으로 꼭 옮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금도 뽑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 이렇게 수익 냈어 하면서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정말 머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휴식 기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조금 즐겁게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수면 매매와 음주 매매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돼요. 나만의 거래 원칙을 정하셔가지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나와의 거래 원칙에서 벗어나고, 나 욕심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때는 오히려 수익보다는 이런 거래법을 잘 알고 잘 대응을 하더라도, 나와의 거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손실이 일어나다 보면 매매도 하기 싫어지고 멘탈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만의 거래 원칙,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과 선물의 거래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모님 아카데미에 가서 어, 들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 매수 금액을 잊어라. 두 번째 손실을 지정하기.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선물 거래에서는 내 재산 2배 이상은 하지 않기. 우리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원칙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달러 베이스로 바꿔놓기. 우리 코인으로 바꿔놨을 때 코인의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그 시세가 떨어지면 그만큼 또 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바꿔놓고, 숏은 70% 공매도를 할 경우에 롱은 30% 위주로 하고요. 어, 만약에 롱으로 진입을 하고 롱 매매를 할 경우에는 메이저급 또는 진짜 이격과 교차 일어나서 정말 수익이 극대화할 정도로만 좋은 것 그런 걸 한 개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시황을 유튜브로 보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라든지 어, 어, 다른 유튜버들이 해주는 시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왜 손실 지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매수 금액과 손실 지정 수량, 손실 미지정 수량. 이거는 현물에서 제가 현물을 예시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현물에서 1,000원을 가지고 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손실 지정을 한 사람과 손실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000원일 경우에는 한 개를 살 수 있죠. 우리가 매수 금액을 잊고, 보통 현물을 할 경우에는, 어, 금액이 오를 때만 우리가 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액보다는 수량을 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실 지정을 했을 경우,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개 한 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가격이 떨어졌어요. 900원으로. 자,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900원을 한 개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실 미지정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900원에 한 개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300원으로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럴 경우 손실 지정을 900원에 해놓은 분들은 3개를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3개를 살 수 있고, 미지정을 한 사람은, 어,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원을 가지고 한 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300원이 어떤 시세가 6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럴 경우 손실 미지정을 한 사람은 600원을 가지고 수량은 한 개밖에 가질 수가 없지만 손실 지정을 900원에 해놓은 분은 이렇게 3개를 계속 아까 300원에 3개가 있었죠. 그래서 3개를 계속 보유하고 6개가 되어 600원의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1,800원이라는 오히려 수량이 늘어나서 훨씬 더 이익을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아도 손실 지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는 수량을 늘려라 라는 거래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기억하셔서 꼭 손실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현물에서도 마찬가지 예약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도에 들어가셔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감시가 주문가를 해서 예약 매도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현물에서 어떻게 예약하지, 예약 매도를 하지, 손실 지정을 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지정은 매도에 들어가서 예약을 거는 게 손실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고모님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간 타점으로 이렇게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 가서는 이제 선물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봐야 돼요. 오늘의 우리 대장주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확인해서 마찬가지 우리 현물에서도 어떤 코인이 오늘은 조금 호재인지,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현물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코인 검색하는 창을 열어보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우량 코인에 대한 대장주 코인들의 그 방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24 체인지라는 버튼을 누르며 가장 많이 하락한 거,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의 시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코인들의 비율, 다 똑같이 저점이고 고점으로 오르고 내렸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이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제는 떨어졌던 것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구나라고 체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코인의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을 사는 시간대도 조금 더 관찰을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보통 9시 되면 현물도 그렇고 바이낸스의 일본 거래도 9시부터 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이후인 뭐 30분이나 1시간 이후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방향성이 어떤지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낮에는 행보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시간에서는 좀 행보하는 기간이라서 자주 보진 않고, 어, 오후 4시나 5시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성이 조금씩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또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님들이 거래하는 시간대는 주로 어떤 시간대인지, 그리고 코인들의 흐름들이 조금 바뀌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매매를 하셔서 매매하는데 조금 방향성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코인을 선택을 하시고, 어, 인솔, 아이스, 일솔레이트를 할 건지, 크로즈를 할 건지, 격리를 할 건지, 교차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여기 레버리지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그리고 지정가로 했을 때와 시장가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죠. 내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을 때와, 그리고 지정과 지정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 차이가 많이 있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시장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수료가 내가 예약을 했을 때의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적은 레버리지와 예약을 하셔가지고 예약 매도, 예약 매수 하셨으면 더 수수료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손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60%의 손실이 났을 때는 내가 수익률이 150%가 나와야지만 복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된대요. 그래서 빠른 손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너무 많은 손실이 났을 때는 오히려 그 손실을 다 복구해야 하기까지는 더 큰 수익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은 손실을 조금 지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시드로 높은 레버리지를 하는 것은 금지이고요. 그리고 일봉 저항 2개 정도는 남겨놔야지 청산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많은 씨드를 많이 넣게 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청산 당하거나 또는 투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하기가 힘들겠죠. 많은 씨드를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씨드와 내가 한 씨드의 비중을 얼마만큼을 할 건지를 손익비를 계산을 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D를 들어갈 때, 어, 분할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적은 비용으로 내가 한 코인에 20%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처음부터 2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10%, 5%, 5% 또는 5%, 뭐 10%, 10% 나만의 기준을 조금 세워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어, 이렇게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 더 좋은 더 시드를 더 추가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샀던 것만큼 훨씬 더 좋은 처음에 진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권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항상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손실 지정. 손실 지정 꼭 하시면 좋겠고, 마찬가지 이익 실현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25, 50, 75, 100, 그리고 분할해가지고 매도도 하시고, 손실 지정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와 코인의 호재가 있는지를 이런 여러 사이트가 많죠. 그리고 카톡방에 경제 이슈라든지 호재가 있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알림을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그리고 FOMC 발표가 있을 때는 이런 알림을 통해서 알림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를 들어가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조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도 되어 있어서 참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토봇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선이라는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지선은 시세가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는데 이것을 지지라고 하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 자리를 멈추고 반등하는 걸 멈추는 곳을 지지라고 하고 저항선은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승을 못하고 조정을 받는 거를 우리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 선을 저항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캔들과 캔들, 꼬리와 저는 캔들의 꼬리를 많이 잡아서 저항선을 그려놓고 지지선을 그려놓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캔들의 꼬리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 그거는 모바일에서 지지와 저항을 그리는 순서예요. 제가 여러 줌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많이 알려드려서 많은 아이오님들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서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캔들과 캔들이 만나는 곳에 많이 만나는 곳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지 저항 안에서 지지를 뚫고 올라가는지 더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기다림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보조 지표들을 하나씩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당연히 확률도 조금씩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확률과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기다림을 할 때 이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으로 선을 그려가지고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를 뚫고 이제는 내려오겠네라고 해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보조로 추세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지대와 저항대를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확인할 때 대각선으로 그리는 선을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세선도 제가 자주 줌 강의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들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추세 안에서 움직임이 있죠. 그러다가 추세를 뚫고 여기 있는 그림처럼 추세를 뚫었을 경우 이제는 내가 매도해야 될 지점이구나. 그래서 추세와 여기에 있는 지지선이 맞닿는 곳까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좋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지지선과 여기에 있는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추세를 뚫었을 경우에 이제는 내가 매도해야 될 타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음, 매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추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롱으로 여기 추세선까지 올라와서 제가 매매를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15분 봉이지만 이 캔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언제 팔아야 될지 긴 시간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참을 수 있겠죠. 이 선을 그려 놓았다면. 자, 그리고 우리 캔들에서는 거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쌍봉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토봇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원보 지수에서, 하락하겠구나라고 알려주잖아요, 시그널이.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 가만히 놔둬도 수익이 나겠지만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는 대응법과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쌍봉의 위치에 왔을 때, 재상승하는 쌍봉의 위치에 왔을 때 다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한 번의 위치가 오고, 그리고 나서 짧게 수익을 먹어도 되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좋은 위치가 왔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훨씬 더 오토봇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극대화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더 좋은 타점에서 내가 잡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난 시세에서는 조금 파셔가지고, 매도를 하시고, 다시 좋은 시세 타점에서 재진입을 하는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보지수의 방향이 달라지면 완전 정리를 해야겠지만 같은 방향성일 경우에는 같이 다시 이렇게 쌍봉으로 해서 재진입을 했을 경우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반대로 쌍다운이라고 해서 바닥을 두 번 찍고 올라가는 차트. 이거는 롱이겠죠. 우리 저점에 왔을 때 다시 롱으로 올라갈 경우 한 번 더 좋은 타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재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쌍다운으로 여기 더 좋은 여기 앞에 있는 타점보다 뒤에 있는 타점에 훨씬 더 좋은 시세죠. 이때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더라는 우리 또 다른 보조지표죠. 우리 원봇도 마찬가지 하나의 보조지표이잖아요. 우리 롱인지 숏인지 확률이잖아요. 홀짝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점점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원봇을 사용하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확률을 점점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매, 매매할 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100%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씩 다 같이 응용을 하셔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랑 볼린저 밴더는 아카데미에 오시면 고모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또는 유튜버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동평균선에서 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평선이 같이 많이 만나는 골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셨다가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배드 라인에 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는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다시 할 경우, 이렇게 롱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시세가 흐름이 바뀌어서 반대로 내려올 경우는 여기는 볼린저 밴드가 약간 꺾였거나 그럴 경우를 조금 참고를 해서 저는 매매할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이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원보지수에 들어가셔서 전 점수와 현 점수가 50점 이상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교차가 일어났고 이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우리 원보지수의 공식표였던 매수 매도전에 고려전에 왔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일봉과 주봉이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펀딩빈이 이상이 없는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75는 제가 조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금리 인상의 경제 이슈라든지 호재 코인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인을 하나 설정을 했으면 점수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수를 확인해서 지금 152점은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차트를 열어보았더니 많은 이격이 벌어졌고, 그리고 앞쪽 원보지수 과거에 여기 고점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는 시그널이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시세가 올라왔고, 이격이 이 원복 그래프의 범위까지 많은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고점까지 왔고 이제는 서서히 내려가는 숏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숏으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트론을 보고 전 스코어와 현 스코어의 점수를 본 다음 이때는 제가 펀딩비까지도 체크를 했죠. 자, 펀딩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어, 차트에 들어가서 교차가 일어났고 이격이 아주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시세가 원본 스코어를 따라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롱으로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자, 이때도 제가 바이낸스에 가서 볼린저 밴더를 활용을 했죠.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자, 변동 스코어에서는 많은 변동은 없지만, 어,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빨간 점이 있는 곳에서는 진입을 하면 안 좋겠죠. 하지만 제가 진입한 곳은 조금 더 아래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어, 많이 벌어진 모습에서 진입을 하시고, 이거는 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시세가 스코어를 따라 올라가는 롱 포지션이고, 이때는 마찬가지 지지와 저항을 그려놓고 이평선을 활용해서 보조를 사용해서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스코어와 현재 스코어가 점수가 있고, 자, 저점에 왔어요. 마이너스 200점에 왔을 때는 저점에 가깝죠. 하지만 교차도 일어나고 이격도 낮지만, 어때요? 벌어진 간격이 아주 적어요. 저점이긴 하고 점수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진입하는 거 권하지 않아요. 이렇게 앞,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들처럼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찾으셔가지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제가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전형도 마찬가지,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하는 거는 노동수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옥토버 5.0은 자동으로 완전 저희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아플 때도 매매를 해줄 수 있는 5.0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5.0은 재산소득이고 자산, 금융, 투자, 인쇄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5.0이 나와서 우리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모두 다 우리 아이언님들 활용하셔가지고 모두 성투하시고 모두 다 수익들 잘 내셔가지고 이번 트레이딩 대회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어, 분할 매도, 핸드폰에서도 보시면, 아까 제가 핸드폰에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PC에서는 제가 캡처해 놓은 모습이 없어서, 다른 알려주신 분에게 별도로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시면 저하고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